요즘에 차트를 보면 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펄링 웨지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을 때 상방으로 간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대체 언제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일단 가장 빠른 거는 9월 19일에 금리 인하가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 11월 5일쯤 있는데 이 전에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돈을 본격적으로 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찬스에서도 크게 못 올랐다면 3번 찬스에서는 웬만하면 크게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일 오전 6시 18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식당 인수하느라 좀 바빠가지고 방송을 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보다 많이 바빠져서 방송을 점처럼 자주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자주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하락이 있었죠. 보면은 요즘에 비트코인 차트가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건 업비트 차트인데 8천만 원이 깨졌죠. 8천만 원 밑에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바이낸스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기서 알람을 맞춰 놨었거든요. 요 가격이 깨지면 다이버전스가 걸릴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알람을 맞춰 놓고 57,717달러가 깨지면 알람이 울리게 해서 어젯밤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가 저점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어젯밤에 방송을 할까 하다가 이때가 한 밤 11시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변동폭이 너무 적더라고요. 보통 다이버전스 걸리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이 생기는데 요거는 좀 하락했죠. 보시면 저점은 하락했는데 RSI는 오히려 올라갔죠. 그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긴 걸렸어요. 하지만 이게 뭐 15분 상으로 걸린 거라서 15분 봉은 되게 짧은 봉이잖아요. 그래서 상승이 있더라도 좀 사실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는 아니구나 하고 어저께는 트레이딩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방송도 할까 하다가 방향성이 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되게 애매한 자리거든요. 뭐 다시 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서 좀 더 기다렸는데 아직도 뭐 이렇다 할 방향성이 뭐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저께 57,200달러까지 갔었으니까 요때에 비하면은 한 1,000달러 정도 지금 뭐 올라가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럼 상방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냥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차트를 보면 제가 여기서 섣불리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게 명백하게 하락 채널에 하락 쐐기죠 사실. 펄링 웨지라고 하는데 펄링 웨지 형태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요때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스닥 빠질 때 얘는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62,000에서 한 57,000까지 한 번에 쭉 빠졌거든요. 8월 28일 날인데 요게 왜 빠졌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건 뭐 알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8월 28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이었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좀 많이 빠져서 그때를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면 돌파를 할 때 상방으로 돌파를 하긴 하거든요. 상방 돌파의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트렌드 라인 그려볼게요.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뭐 요게
정확하게 삼각형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요거를 살짝 뚫어도 되는데 얘를 넘지 않으면 폴링 엣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폴링 엣지는 돌파를 할 때 상방으로 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한 60%고 하방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한 40% 정도? 요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요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이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때 상방으로 간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상방으로 돌파를 했을 때 요때 매수하는 거죠.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손절을 하면 돼요. 그럼 손절 라인이 엄청 짧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네, 여기에서 손절을 하면은 거의 뭐 손절 라인은 되게 작잖아요. 손해를 보면 아주 조금 볼 것이고 수익을 보면 요만큼 정도 수익이 기대되니까 수익은 아주 크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폴링 엣지,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팍 튀지만 않으면 폴링 엣지가 아직 깨지진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네, 그러면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한 60% 정도 된다. 근데 하방으로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세요. 좀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돌파하는데 하방으로 이렇게 하방 이탈을 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하방으로 돌파했을 때 요때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요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가면은 한 55,000은 깨질 수 있어요. 한 54,000 정도. 여기까지는 54,000달러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거죠. 한 40% 정도 확률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한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상승으로 가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구만큼 보통 차이가 나거든요. 한 4,000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를 만약에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고 치면 한 58,000 정도잖아요. 상방 돌파하면은 한 62,000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62K 정도? 62K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돌파하는 게 관건입니다. 돌파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막혔다가 좀 빠지고 리테스트라고 하죠. 다시 돌파 시도해서 뚫고 가는 이런 그림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가장 높게 보고는 있어요. 9월 19일 오전 3시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전에는 돌파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62,000이 아니라 뭐 한 7만 돌파를 언제 하냐, 뭐 이런 게 다들 궁금하실 테니까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쯤에는 그래도 62,000까지는 좀 가줘야 FOMC 회의 전에 7만 달러 근처까지라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봉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8월 5일 날 경기 침체 우려로 뭐 샤메 법칙 뭐 그런 경기 침체 우려로 49,000달러까지 이렇게 빠졌었죠. 이때가 저는 3월 이후에 올 시즌 저점이 아닐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또 깨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스닥도 여기를 요런 지점이 있었죠. 네, 나스닥도 요 지점 15,698포인트, 네, 여기를 깨긴 힘들 것 같아요. 8월 5일이거든요. 요때가 3월 이후에 올 시즌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요 저점을 깨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좀 이런 게 벽같이 생겼죠. 여기가 62,000달러, 61,000달러, 61,000달러, 61,000달러. 그러다가 잭슨홀 미팅 이후로 처음으로 여기를 깼어요. 네, 계속 한 5-6번 도전을 하다가 드디어 깼거든요. 예, 여기가 잭슨홀 미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대로 그냥 쭉쭉쭉 상승했으면은 7만 달러를 FOMC 회의 전에 넘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텐데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요 때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것만 아니었어도 여기만 지켰어도 네, 다시 좀 상승으로 가는 예쁜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근데 요때 거래량이 꽤 많았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누가 이렇게 큰 물량을 던졌나 봐요. 그래서 요때 좀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좀 차트가 많이 망가졌죠 또. 네,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을 다 또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21선, 61선, 121선, 201선 다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또 다 저항이 되거든요. 이 저항을 또 다 이겨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차트가 많이 좀 어지러워졌죠. 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때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잭슨홀 미팅 있은 후에 121선 위에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뭐 사업 새로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주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네, 비트코인은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하면서 제 갈 길 가는 게 네, 보통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찐 상승으로 가냐 이럴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그걸 판단하긴 좀 어렵고 요 채널을 좀 깨줘야 됩니다. 하락 채널 또는 폴링 웨지 요 패턴을 상승 돌파하면 62,000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꽤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거죠. 거의 뭐 한 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나와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FOMC 회의 전에 7만 달러 근처에 좀 리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FOMC 회의 전에 그게 나와야 되냐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호재 뉴스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는 뭐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호재가 실현되기 전에 좀 오르는 건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죠. 선반영 되니까 보통. 하지만 실제 금리가 인하하고 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에도 이렇게 못 오르고 있다가 금리 인하하면은 오히려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일단 좀 올라가 있어야 좀 조정받은 다음에도 재차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FOMC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9일 오전 3시에 있거든요. 이때 제가 뭐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저녁 때 9월 19일 저녁 때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기대감에 막 오를 수는 있겠지만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이후로는 좀 하방이 있을 것 같아요. 오를 거면 그 전에 올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FOMC가 단기적으로는 빠지겠지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실제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돈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 과정은 한 2, 3개월쯤은 걸리니까 이전에 좀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때가 좀 마지막 하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시나리오를 제일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근거는 이게 쇼텀 홀더들의 MVRV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1이 되게 중요한 점인데 1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딱 본전이에요, 본전. 쇼텀 홀더면은 대략 60일인지 90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60일이라고 할게요. 비트코인을 산지 60일이 아직 채 안 된 사람들이 현재 수익 중이냐 아니면 손실 중이냐 이걸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MVRV 지표가 현재는 한 0.8에서 0.9 정도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쇼텀 홀더들은 지금 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뭐 웬만한 롱텀 홀더들도 피를 흘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 지표가 1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시점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요 시점 너무 좋았죠. 지금 생각하면 작년에
한 9월, 10월, 11월 막 요럴 때거든요. 3만 달러 밑에 있었고 한 2만 5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2만 5천 달러. 2만 5천 달러에 샀다 하고 치면은 지금도 100%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아주 좋은 자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잠깐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손실 쪽으로 1 밑으로 떨어졌었죠. 지금은 계속해서 쭉 1 밑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승장 전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 네, 이때 되게 뭐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죠. 몇 퍼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냐면 대략 한 36% 정도, 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을 때죠. 그 상태에서 큰 폭의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요럴 때가 좀 위험할 때이기도 하고 거품이 되기도 하죠. 요럴 때에는 저평가 상태이기도 하고 요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때는 뭐 이렇게 피 흘릴 때가 많으니까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때 2021년에 붓다빔이 있었잖아요. 붓다빔 이후로도 빨간색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때 이후로는 네, 쭉 손해를 보고 있죠. 네. 그래서 MVRV 차트는 딱 정확하게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지금이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그 부분은 충분히 알려준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아무튼 1 미만인 상태이긴 하니까 투자하기에 나쁘진 않은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요럴 때 역시 지금이 요럴 때의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시즌이 끝날 가능성. 물론 저는 높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요 이후에 뭐 더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요럴 가능성을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났을 가능성, 뭐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시즌이 끝났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경기 침체가 왔냐,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거는 시즌이 끝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저는 한 1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높으면 한 20%? 요 정도 가능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요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날아가는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대로 경기 침체가 오진 않을 것 같다. 지금 금리 인하까지 하니까 경기 침체를 오게 냅두진 않을 것 같다. 연착륙을 하게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네, 상승을 보면 되는 거죠. 네, 본인의 생각에 따라 투자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비트코인이 원화보다는 여러모로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시점은 아니죠. 네, 좋게 말하면 저평가 상태죠. 좀 나쁘게 말하면 투심이 완전히 식었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산이 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들 관심이 없을 때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긴 했습니다. 제가 많이 비트코인을 많이 비축했던 때가 요때하고 요때였거든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다 좋은 때였어요. 지금도 지나고 보면 좋은 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궁금한 건 대체 언제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저는 한 3번 정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빠른 거는 9월 19일에 금리 인하가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거죠. 미국 대선. 그게 한 11월 5일쯤 있는데 이 전에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0월 말, 11월 초, 뭐 요럴 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점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돈을 본격적으로 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1번, 2번 찬스에서도 크게 못 올랐다면 3번 찬스에서는 웬만하면 크게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제대로 풀 거기 때문에 뭐 카말라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돈은 네,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돈 풀기를 서로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뭐 예정된 미래죠. 그럼 역사상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하고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됐었나 이걸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2017년 1월 1일 요쯤에 새 대통령이 부임을 했을 겁니다. 요때는 아마도 트럼프였겠죠. 네, 요때 트럼프가 부임을 하고 그 이후에 가격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죠. 이런 상승이 좀 2025년에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21년이었죠. 2021년 초였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2021년 초 요때였습니다. 요때 이후로 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큰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벌써 9월이니까 이제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현재 이런 상태인데 3개월 뒤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돈을 막 풀기 시작하겠죠. 거기에다가 이번엔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잖아요. 아마도 올해 3번, 내년에도 한 3, 4번. 다 합쳐서 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번의 찬스 동안 계속 이렇게 나락을 간다? 글쎄요,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뭐 경기 침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혹은 경제 위기가 오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네, 요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이게 3월 14일 날 이때 최고점 찍고서 한 73,000달러 요걸 찍고서 그 이후로 무려 거의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계속 가격 조정, 시간 조정 계속 받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 쇼텀 홀더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 10에서 20% 정도 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좀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요때가 되게 투자하기 좋은 시기였던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다. 그걸 뭐 확언할 순 없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트가 뭐 좀 별로 좋진 않죠. 네,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 것 같고 지쳐갈 그런 때쯤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럴 때가 투자하기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올해 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 대선이니까 미 대선을 좀 살펴보면 뭐 당선 가능성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50대 48인데 뭐 그냥 박빙인 상태 그대로다. 50대 48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냐?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점은 저는 여기 경합주를 좀 많이 보거든요. 경합주가 좀 트럼프가 좀 불리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큰 악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내년에 돈 풀면은 비트코인은 좋은 거긴 한데 이대로 가면 지금 트럼프한테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이기고 있던 네바다주도 1% 차이로 좀 너무 많이 좁혀졌죠. 이러면 뭐 언제든지 추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는 계속해서 좀 박빙이에요. 여기를 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되게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랑 위스콘신 이 두 개 주거든요. 위스콘신은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진 것 같고 해리스가 우세한 쪽으로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지는 쪽으로 좀 좁혀지고 있거든요. 얘네 둘 다 만약에 해리스가 잡게 되면 이번 대선은 저는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되게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요 두 개 주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앞으로 대선이 2달 남았고 9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TV 토론 같은 게. 트럼프랑 해리스랑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죠. 9월 10일인 것 같거든요. 미국 시각으로 9월 10일인지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후에 TV 토론이 첫 번째 TV 토론이 좀 향방을 많이 좌우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때 만약에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좀 비트코인 시세가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해리스한테 완전 밟혀갖고 망했다 싶으면 그때는 비트코인 시세가 좀 하방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V 토론에서 미 대선 두 후보의 토론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을 좀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 9월 19일 이전의 흐름은 좀 이 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조금 다소 재미없게 흘러갈 것 같긴 해요. 좀 뭐 단기적인 흐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단기적인 흐름은 좀 많이 틀리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기에서 좀 다이버전스를 계속 좀 쌓고 있긴 하거든요. 시세가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상방 돌파를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오를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고 오를지 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방으로 가는 거를 한 60% 정도 보고 있고 하방으로 가는 거를 한 40% 정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9월 10일에 예정된 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이게 좀 단기적인 방향을 좀 결정할 것 같아요. 해리스가 많이 우세해 보이면은 이 다음에 다시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되게 재미없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TV 토론은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좀 뭐 재미가 없죠.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재미없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모든 투자는 좀 이렇게 재미없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 그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일 수 있거든요. 지금같이 좀 횡보하고 조금씩 빠지고 이렇게 재미없을 때가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